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레거시 렉앤룰 컬렉션 G2 레드풋과 마스터 도미너스입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트윈 트위스트와 똑같이 레거시 시리즈의 렉앤룰 컬렉션 시리즈 제품이고요. 그 컬렉션의 두 번째 제품이자 두 번째 투팩 제품입니다. 저번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컬렉션인데요. 가장 먼저 공개된 제품이 임팩터와 파슬라이저 스핀들 투팩이고 그 뒤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옛날에 유출 정보가 떴을 때는 스프링어랑 같이 메머드로 변신하는 파슬라이저가 나올 거라 그랬었는데 결국에 공개되고 보니까 스프링어는 따로 나오고 G2 버전의 레드풋과 메머드 버전의 파슬라이저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파슬라이저 캐릭터는 메머드가 아니고 마스토돈이라는 동물이라고 해요. 굳이 따지고 들 문제는 아닌데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코끼리나 메머드나 같은 건데 아무튼 마스토돈이라는 동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 캐릭터와 G2 레드풋입니다. 이 제품은 투팩이라서 이렇게 박스 패키지에 두 개의 캐릭터가 들어있고요. 또 크기도 기존의 제품하고 좀 다르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제품 두 개의 설명이 들어있는데 레드풋의 경우 18번의 변형 스텝을 가지고 있고 이 마스터 도미너스는 14번의 변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파츠들이 분리돼서 뭔가 변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파슬라이저 제품들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간 옛날 바이오니클 같은 것처럼 약간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컨셉인 것 같은데 패키지는 이렇게 생긴 거 확인해보고 바로 제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게 G2 버전의 레드풋,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마스토돈이 아니고 마스터 도미너스인데요. 먼저 레드풋부터 소개를 하자면 우선 레드풋도 앞서 소개했었던 트윈 트위스트와 똑같이 레커즈의 일원으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3편에서 본 캐릭터예요. 물론 영화에서 본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데 또 하필이면 또 G2 컬러로 나와서 더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에서는 배불뚝이 캐릭터에 은근히 느린 그런 아저씨 분위기였는데 원작의 레드풋은 속도가 매우 빠른 캐릭터로 적진에 침투해서 잠입하고 정찰을 하는 역할을 해요. 또 이 마스터 도미너스 같은 경우도 생긴 게 마스토돈이라는 대충 메머드 같이 생긴 이런 캐릭터인 것처럼 정면 돌파를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가 돌파를 하는데 그걸 막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우선 G2 버전이 꽤 자주 등장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데바스테이터 G2 버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노란색을 많이 띄고 있더라고요. 아직 G2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G2 컬렉션으로 나와서 색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몇몇 캐릭터들이 그렇듯이 레드풋도 비슷한 양산형 캐릭터인 게 기존의 G1 미라지하고 동일한 차량으로 변신을 해요. 캐릭터가 동일하다기보다는 조형이 제탕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또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버전의 미라지를 기반으로 만든 리툴입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즈 버전인데 이 레드풋은 이 미라지를 기반으로 제탕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미라지가 있긴 한데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이 관절이 안 움직여서 비클 모드로 비교는 못하지만 얼추 둘러보면 색감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형태는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약간 다른 점이라면 제탕이긴 하지만 어깨에 총을 꼽는 게 없어요. 무기는 미라지랑 동일한데 미라지 특유의 이 어깨 숄더 캐논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여기도 차이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레드풋의 또 특이점은 보통 오토본 마크가 이렇게 중앙에 자리 잡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레커즈 마크가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얼굴은 제가 레드풋의 원작 버전 얼굴은 처음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레드풋, 영화 버전의 레드풋하고 비교해보면 좀 생소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얼추 비슷한 면도 있고 그러네요. 뭔가 고글을 끼고 있는 이 모습이 닮았어요. 단지 색감이 너무 샛노란색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비교를 하려고 했던 미라지의 상태는 말씀드린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 프로포션을 제대로 보는 건 제가 레드풋으로 처음이라서 가동이 어떤지도 되게 처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가동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 싶은데 어깨 관절도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핀 관절이긴 한데 뭔가 몸에 박혀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게 독특하게 생겼고요. 얇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연결은 안 되는데 그래도 나름 관절 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파츠들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경주용차 뒷면에
그 날개를 표현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인상적인 게 되게 샛노란데 여기 빨간색이 또 포인트가 들어가서 또 트랜스포머 3편에 나왔던 영화판의 레드풋의 색감도 좀 생각이 나요. 얼굴은 좀 앞만 봐도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사출색 파츠가 아니라 도색이 입혀진 코팅 파츠라는 게 딱 한눈에 봐도 느껴지죠. 이거는 좋긴 한데 변형하다 보면은 까질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하는 그런 버전입니다. 뭐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다리 가동도 어깨처럼 뭔가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유연하긴 한데 여기도 보면 알다시피 핀이 작은 핀 관절이라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체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걸리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낙지 관절이 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벅지 파츠도 도색 파츠라서 머리랑 똑같이 변형을 할 때 좀 도색 까지는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체는 허벅지가 되게 짧고 무릎이 길게 전개되어 있는데 무릎 옆에는 그냥 이렇게 빈 공간처럼 처리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바퀴가 삐져나와 있어서 은근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80년대 나팔 바지를 입고 있는 댄싱 스타 같은 느낌이 나서 옛날 디자인의 향수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선 다행히 발목 관절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트윈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발목 관절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워포 사이버트론 기반이다 보니까 발목 관절 잘 가동되고 무리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깨랑 허벅지 고관절이 좀 뻣뻣하다는 점이 단점이긴 한데 그 외에는 괜찮고요. 그리고 무기가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미라지 어깨에 꼽던 그 총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깨에 구멍이 없어서 미라지처럼 무기는 꼽진 못하고 양손에 무기만 전개를 하는데 오른손에 이렇게 껴자주고 왼손에도 이렇게 무기가 있는데 무기는 좀 라이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 다 다른 무기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판 레드풋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미지가 많이 차이 나요. 그냥 되게 뚱뚱한 미국 아저씨 느낌이었던 레드풋의 영화판이라면 원작 버전에서는 진짜 완전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나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고글을 낀 거는 확실히 영화가 원작의 느낌을 그나마 좀 잘 살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달라도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도미너스를 좀 보면은 저는 G2 레드풋보다는 이 친구를 좀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접하는 제품이라서 좀 많이 궁금한 제품인데 우선 이 마스터 도미너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머드는 아니고 마스토돈이라는 동물로 변신하는 파슬라이저입니다. 이 파슬라이저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화석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간단하게 그냥 공룡 화석 장난감이라고 이해하면 편하실 겁니다. 파슬라이저 제품들이 킹덤 버전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공룡들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별 관심이 없었어서 안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다음에 이 제품들을 좀 더 모으게 되면 그때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스터 도미너스는 얼핏 보면은 아까 봤던 그런 제품들과 달리 좀 새로운 형태의 왕구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친구도 전작인 렉토나이트 부품들을 갖다 만든 리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 이 렉앤롤 컬렉션이 이 레드풋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그냥 재탕 짬뽕 투팩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놀이로 파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냥 생놀이 때문에 만든 거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그냥 동물 형태로 나와도 멋있겠다 싶은데 이게 화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보면 드는 생각이 생각보다 단가를 싸게 만들어서 좋은 건 있겠다 싶어요. 아닌가? 아무튼 저번에 라우비 제품으로 처음 비스트 제품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 렉앤룰 컬렉션 마스터 도미너스를 통해서 이 화석 제품을 처음 이렇게 만져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라이오 콤보이랑도 약간 형태가 비슷한데 이렇게 코끼리 이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뒤로 간 게 딱 이렇게 눕히면은 메머드 마스토돈 형태로 되고 이렇게 세웠을 때 로봇 형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악당같이 생겼는데 특이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레커즈라서 여기 가운데 보면 레커즈 마크가 들어있어요. 아까 봤던 이 레드풋의 마크랑 똑같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이 친구의 특성도 잘 살려준 것 같고요. 이렇게 갈비뼈 몰드, 이건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친구 몸통이 너무 짧아요. 이게 팔이라도 좀 멀쩡하게 전개가 되면 괜찮은데 보시다시피 팔은 어깨가 너무 널찍하게 벌어져 있는 반면에 손목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마스토돈의 발, 그냥 앞발, 뒷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로봇 모드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인수형 로봇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제외하고는 그래도 뭐 기본적인 팔관절이라 하기도 뭐한데 아무튼 관절이 좀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있을만한 관절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가동이 된다는 점. 그리고 팔꿈치는 팔뚝 위에가 되게 긴 구조입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뻗쳐있는 이 파츠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뭔가 라이오 콤보이의 그 앞발처럼 손목 뒤로 전개되는 이 부분, 이것도 참 특이하고, 다리는 팔 길이랑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뒷다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고관절도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가운데 부분에 뭔 몰드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몰드가 들어가 있고 어깨처럼 고관절도 좀 떡 벌어진 느낌의 그런 구조입니다. 가동은 되게 잘 되고요. 허벅지가 좀 길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뼈다귀처럼 생겼는데 무릎은 이렇게 가동이 되고 발목은 여기 보면 알다시피 옆으로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미라지 레드풋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포징을 좀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기괴한 구조로 가능합니다. 이게 앞부분에도 접히고 여기가 접히니까 안 그래도 뼈다귀라서 좀 특이한데 관절 구조 때문에 더 기괴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터 도미너스의 경우는 이 꼬리, 이 상하뼈가 되게 독특한 특징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그냥 무기처럼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팔 구멍이 있는데 이건 진짜 라이오 콤보이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꼽고 상하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전개하면은 이렇게 뭔가 갈고리 나이프처럼 이렇게 왼손에다가 전개할 수 있어요. 왼손에는 이렇게 전개하고 여기 오른손은 총을 쏘는 듯한 총은 아니지만 총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무기를 또 전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마스터 도미너스의 팔과 다리를 모두 분리하고요. 발바닥이 이렇게 붙도록 팔과 다리를 이렇게 결합해주고요.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다리는 다시 고관절에 붙여주세요. 떼지 말고. 이렇게 붙이고 반대쪽도 똑같이 다리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여기 고관절 보면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여기 등짝에다가 붙여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 다리는 이렇게 꺾어 내리면 좀 기괴하긴 한데 숄더 캐논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숄더 캐논 완성되고 어깨 쪽에 있던 이 양쪽 어깨 파츠를 뺀 다음에 이렇게 합쳐주고 이렇게 합치고 팔 부분에서 빠졌던 이 파츠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딱 전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에 손을 꽂아서 총처럼 전개를 해줍니다. 되게 구조가 좀 복잡한데 기존에 있던 총이랑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몸통에서 머리를 그대로 쭉 내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쭉 빼서 이렇게 전개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을 빼주고 여기서 여기 뒷부분에 있는 구멍에다가 여기 조인트 파츠를 꽂아서 이렇게 딱 전개해줍니다. 이 뿔은 밑으로 좀 내려주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은 오른쪽에 꽂을 무기가 전개되는데 여기도 안에 보면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또 손에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하면 레드풋과 합체한 마스터 도미너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보면은 이렇게 파슬라이저 제품들이랑 이렇게 합체를 하던데 아무래도 하려면은 보이저급 정도는 돼야 좀 합체하는 맛이 날 것 같아요. 디럭스랑 하니까 이 친구가 좀 팔이 버티는 힘이 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기괴한데 파슬라이저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막 합체를 해서 바이오니클처럼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하는 게 또 합체하고 변형하는 게 이 파슬라이저의 매력 같은데 아무튼 이 레커즈 멤버 2명을 이렇게 합체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레드풋이 잠입하고 정찰을 하면 마스터 도미너스가 돌파를 하는 식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이고요. 물론 원작을 좀 더 알아보니까 또 많이 위험한 미션을 하는 만큼 또 많이 죽어나가는 캐릭터던데 아무튼 멋있는 사연도 있고 슬픈 사연도 있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킹덤 시리즈로 이 제품들이 나올 때는
사실 무슨 컨셉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왜 뼈다귀 동물들이 나오지? 무슨 컨셉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알고 보니까 원작에 나오는 친구들이었고 이게 또 다이노봇하고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의 로봇이더라고요. 휠잭이 다이노봇을 공룡 화석을 보고 스캔을 해서 공룡 느낌으로 만들었다면 이 친구들은 똑같은 거지 하면서 화석 컨셉으로 만들더라고요. 탄생도 되게 특이한 친구들인데 아직 제가 G2 시리즈를 초반에 밖에 안 봐서 뒤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라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요만큼밖에 설명을 못 하겠고요. 이 친구들 다 변형해서 알트 모드 보고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드풋의 알트 모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세요. 돌려준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여기가 좀 많이 빡셀 겁니다. 네, 겨드랑이 부분은 좀 많이 빡세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좀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전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올리고 손목은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넣고 반대로 돌아와서 쭉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핀이 딱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쭉 펼쳐서 이렇게 뻗쳐줍니다. 그럼 허리가 길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고 여기 이 파츠를 위로 쭉 뻗어서 전개해 줍니다. 분리해서 여기 쭉 올리고 이쪽도 분리해서 여기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은 그대로 내려서 접어서 이렇게 딱 모양 맞춰주고 이쪽도 발 접어서 이렇게 전개해 줍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됐으면 여기 또 이쪽 발도 여기 바퀴 부분도 뒤로 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여기가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 끝에 계속 걸리는데 여기를 좀 잡고 안 걸리게 이게 또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빼고 다시 끼워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돌리다 보면 좀 빠질 수가 있는데요. 차라리 요거 핀을 빼고 이렇게 딱 결합해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허리 부분 잘 올려서 여기랑 맞춰주세요.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도 더 올려서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 힘을 줘서 좀 누르면 이렇게 다리 안으로 파츠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이렇게 맞추고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여기 결합하는 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변형을 하지 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겹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맞물려서 결합을 하는 변형이에요. 이렇게 결합하면 이렇게 앞부분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바깥쪽으로 쭉 돌려서 빼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는 들어서 머리를 쭉 넣어줍니다. 여기 머리 넣을 때 도색 안 까지게 좀 조심해주세요. 머리도 넣을 땐 좀 힘이 들어가는데 도색 까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머리 닫아주고 그 다음에 팔은 위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쭉 내리고 나서 여기를 결합을 해줘야 돼요. 설명서에는 이 날개랑 팔을 먼저 결합하고 어깨를 이렇게 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간에 걸려서 안 되고요.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결합을 해줍니다. 여기 보이는 구멍에 여기 핀을 맞춰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딱 비클이 완성이 되고요. 우선 이 인수분해당한 마스터 도미너스를 다시 로봇 모드로 만들고 알트 모드로 갈 건데 알트 모드 갑니다. 뒤에 있던 이 파츠들을 분리해주고 이 분리한 파츠는 빼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여기 갈비뼈 밑에 보이는 여기 핀에다가 꽂아줘요. 이렇게 꽂고 이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식하고 밑에 팔뚝을 빼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쪽도 팔을 빼고 이 뒤꿈치가 이렇게 뒤로 오도록 해서 여기다가 결합을 해줍니다. 배 쪽에다가 붙이는 이런 특이한 구조인데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핀은 위로 올려서 뒤꿈치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파츠 빼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도 빼서 몸통만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파츠를 다시 가져와서 이거는 밑으로 쭉 빼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쭉 빼준 다음에 이건 고관절 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짧은 쪽이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딱 결합해주세요. 아무래도 여기가 꼬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결합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부분 여기 뚝배기를 다시 내려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하면 또 몸통이 구멍이 보이죠? 여기다가 이거를 결합해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몸통이 대충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하면 엉성하긴 한데 약간은 대충 만들어지는 편이고요. 이건 그대로 머리를 가져와서 여기 가운데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G2 레드풋과 마스터 도미너스의 알트 모드를 완성했는데요. 레드풋 같은 경우는 구조가 조금 결합이 좀 힘든 구조였고, 이 마스터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트랜스포머랑은 너무 많이 다른 변형을 갖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변형인가 싶을 정도로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G2 레드풋부터 먼저 보면은, 레드풋은 미라지랑 똑같아서 미라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신선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미라지 상태가 변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미라지의 비클인 이 레이싱카 모습은 처음 이렇게 접하는데, 저희가 옛날 버전 클래식한 그런 경주카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잘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퀴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 운전석 표현이나 이런 엔진룸, 날개까지 해서 비클 모드 표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리 부분에 있던 이런 도색 파츠도 광이 나서 이게 옆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너무 노랗지 않게 잘 준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뭐 둘러볼 만한 점은 없는데, 전 이 마스터 도미너스 알트 모드가 진짜 좀 충격적인 게, 추나요법 하는 수준으로 뼈를 맞췄는데, 변형을 하면서 여기가 앞다리, 뒷다리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변형보다는 그냥 거의 합체 머신에 가까운 수준인데, 마스토돈이라는 이 동물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보이고, 딱 보면 메머드 같이 생겼는데, 확실히 뼈다귀라서 그런가, 화석이라서 그런가,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나왔던 그 메머드 화석이랑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좀 다르다면, 전부 다 회색이 아니라 여기 몸통 부분에 금색이랑 검은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좀 그나마 좀 기괴한 모습이 덜한데, 오히려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아예 뼈색으로 통일을 했으면 더 리얼함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그냥 다 회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뭐 이런 구분점이 있어서 크게 너무 징그럽다거나 무섭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목 가동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어깨의 가동이 좀 너무 널널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 친구도 지금 목이 좀 헐렁한 감이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고, 이렇게 아까 봤던 모습보다 더 리얼하게 머리를 쓸 수 있죠. 이 턱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턱에도 보면은 이빨에 이런 몰드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턱뼈의 이런 굴곡도 잘 표현됐고, 이 특유의 눈 파진 부분,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친구들이 확실히 헤즈브로가 차량뿐만 아니라 이런 화석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할 표현을 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엄청 잘 만들었고요. 목을 빼보면 여기 목구멍이랑 이렇게 척추뼈 쭉 이어지면서 꼬리까지 해부학적인 모습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도미너스는 단순히 이런 코끼리 로봇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를 떠나서 해부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크기는 둘 다 비슷해요. 그나마 이게 머리통 때문에 좀 길긴 한데 둘 다 디럭스급의 크기를 딱 안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고, 우선 둘 다 이제 알트 모드 봤으니까 이제 로봇 모드로 변형하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도미너스부터 변형을 하면 이렇게 머리 떼고 몸통 떼고, 그다음에 여기 파츠 분리해서 빼주고, 그다음에 머리통 들어줍니다. 그다음에 팔 분리하고, 여기 이제 다리 분리해서 이렇게 고관절 분리한 다음에 다리는 그대로 내리고 고관절을 몸통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어깨에 걸치고 넣은 다음에 여기 파츠에다가 팔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팔이라 하기에는 다리긴 한데 다리 붙이고 뒤꿈치 파츠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도 다시 이 파츠 붙이고 여기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결합하고 어깨에 이렇게 붙여주면 마스터 도미너스 로봇 모드 빠르게 결합이 되고요. 변형이라기보다는 합체, 분리, 뭐 하여튼 뼈다귀 마술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레드풋 알트 모드로 가면 무기 다 분리해주고 팔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알아서 분리가 되는데, 분리하고 여기 어깨 이 파츠 다시 쭉 들어서 빼줍니다. 이 파츠가 되게 빡빡한데 여기는 좀 힘을 줄 때 주의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이걸 빼고 머리를 쭉 빼줍니다. 넣을 땐 되게 힘들던데 빠지는 건 되게 빨리 빠지네요. 이렇게 해주고 바퀴 넣어줍니다. 바퀴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분리하는데 여기 발을 뺀 다음에 여기 파츠를 먼저 빼줄 거예요. 여기 뺄 때 여기 다리에 결합이 됐기 때문에 좀 빡센데 이것도 뭐 어떻게든 잘 빼보면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빼면 분리가 되고 허벅지랑 여기를 먼저 분리하고 요거를 다시 들어서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도 들어서 꺾어준 다음에 발 부분을 먼저 빼줍니다. 이렇게 뒤꿈치 빼주고 여기도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주고 다음에 이 바퀴 부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딱 꺾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접어넣고 다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돌려주면 다리 완성되고 어깨로 와서 겨드랑이 돌려서 내려서 여기 결합을 해줍니다. 다음에 어깨 돌리고 여기도 결합해서 겨드랑이 맞추고 어깨 위로 올리고 다음에 손 빼주면 딱 완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허리를 접어서 이렇게 맞춰주면 로봇 모드 완성이 됩니다. 이제 남은 무기 이렇게 꽂아주고 마무리하면 딱 정리까지 완료가 되죠. 네, 이렇게 트랜스포머 레거시 렉앤룰 컬렉션의 두 번째 마스터 도미너스와 G2 유니버스의 레드풋을 리뷰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있었는데 우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또 알려주다 보니까 분량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빠진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려드렸고요. 우선 저는 이번에 이 마스터 도미너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파슬라이저 제품을 처음 만져봤는데요. 지금 알트 모드, 로봇 모드에서 두 번 변형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트랜스포머 라기보다는 바이오니클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아직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정이 좀 안 들어요. 좀 너무나 독특한 컨셉이라서. 근데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은 있어요. 확실히 분리하고 합체해서 또 트랜스포머지만 좀 레고나 다른 제품들처럼 여러 가지를 뭐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아까 봤다시피 이 제품이랑 합쳐져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Z 프라임 이후에는 처음 보는 합체 제품인데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우선 저번에 트윈 트위스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화 버전 전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화 버전이 나오면 좀 많이 힘들어요. 우선 오늘 특히나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또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트랜스포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